안녕하세요. 송파중학교 교사 손유림입니다. 여러분은 저작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혹시 저작권이 중요하다는 말만 들어봤지 저작권의 정확한 개념과 올바른 저작물 이용 규칙을 잘 모르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수업을 통해 디벗을 사용하면서 지켜야 할 저작권 규칙을 쉽고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생각 열기, 학습하기, 활동하기, 정리하기로 진행됩니다. 생각 열기에서는 저작권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고, 학습하기에서는 저작물의 종류와 침해 사례,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활동하기에서는 저작권과 관련된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마지막 정리하기 단계에서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OX 퀴즈를 풀어보며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심히 만든 나의 작품을 다른 누군가가 그대로 베껴서 자신이 만든 것처럼 행동하거나 내가 만든 창작물을 허락 없이 변형하여 다른 의도로 사용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네컷 만화의 내용처럼 누군가의 창작물을 좋은 의도로 공유했다 하더라도 허락 없이 이용했다면 저작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작권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 즉 저작물을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하지만 모든 작품이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면서 독창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누구나 찍을 수 있는 평범한 정물 사진은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사람이 제작한 창작물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어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작품은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은 예술가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문화를 부흥시켜 경제 성장을 불러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 결국 나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 되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의 저작물을 보호하려는 성숙한 태도를 갖추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작물의 종류와 이용 방법, CCL 표시까지 오늘 수업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은 표현 방식과 작성 방법 등에 따라 어문, 음악, 미술, 도형 등 다양한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서는 각종 이미지와 영상이 수업 자료 그리고 과제 수행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 모두 저작권 교육을 통해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사진이나 영상의 링크를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평소 아무 생각 없이 사이트의 링크를 친구들과 공유하곤 하는데요. 특정 사이트로 연결되는 단순 링크의 경우 저작권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의 내용처럼 보이게 하는 프레임 링크나 영상이나 음악 등이 직접 재생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안무 커버 영상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따라하며 즐기는 안무 또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연극 저작물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안무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한다면 복제권 침해, 전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패스트 무비를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패스트 무비란 드라마나 영화의 내용을 요약하기 위해 주요 장면을 캡처하여 편집한 리뷰 영상을 뜻합니다. 단순히 감상평을 적기 위해 몇 장의 캡처 사진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영화나 드라마의 핵심 장면을 다량으로 캡처하여 편집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다른 사람의 수행평가, 과제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학교에서 수업 활동으로 수행평가, 과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저작물을 일부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저작물의 제목과 저작자를 표시하여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문제집, 참고서 등의 일부를 캡처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문제집, 참고서, 교과서 같은 학습 자료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공유했다 하더라도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함부로 타인에게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올바른 저작물 이용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에서 어떤 저작물을 이용할 것인지 결정하였다면 2단계에서 그 저작물이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과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단계에서는 내가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방식이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면 4단계를 패스하고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허용되는 방식이 아닐 경우 4단계로 넘어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합니다. 원작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자와 출처 표시를 명확히 하고 사용하도록 합시다. 저작권은 영원히 보호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저작권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70년이 지났다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반고의 작품이나 조선시대 명화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또 인간이 창작했다고 해서 다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헌법이나 법률, 국가의 공고물,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와 같이 공공성이 높은 문헌의 경우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아 누구나 열람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나지도 않았지만 저작권자에 의해 사용 권한이 기증된 저작물도 있습니다. 공유마당과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공유 저작물과 공공 저작물을 확인해 보세요.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매번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저작권자도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도 모두 귀찮아지겠죠. 이러한 번거로움을 덜어내기 위해 CCL 표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 사용 조건을 미리 제시하여 사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따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4가지의 표시는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유추해 보세요. 이용 허락 조건에는 저작자 표시, 비영리적 활용, 변경 금지, 동일 조건 변경 허락으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는 필수 조건이며 변경 금지와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은 함께 쓰일 수 없으므로 총 6종류의 라이선스가 존재합니다. CCL 표시를 참고하여 저작물 사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도록 합니다. 요즘 들어 부쩍 영화나 드라마를 짧게 리뷰하는 영상이 많아졌죠. 분명한 저작권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나 영화 제작사가 이러한 리뷰 영상을 눈감아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특정 장면을 짧게 편집한 영상들이 계속 제작되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다음 영상을 보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당신이 영화 제작사 경영자라면 작품의 줄거리와 결말을 요약하는 리뷰 영상이 제작되고 유포되는 상황을 허용할 것인가요?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하고 각각의 근거를 찾아봅시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패들렛에 공유해 봅시다. 지금까지 저작권의 개념과 종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OX 퀴즈를 풀며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창작자가 작품 완성 후 따로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X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별다른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수업활동으로의 수행평가, 과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저작물을 일부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O입니다. 학교에서 수업활동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았으면 출처 표시를 안 해도 된다. 세 번째 정답은 X입니다.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도 저작자와 출처 표시는 꼭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사실 전달에 불과한 기사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네 번째 정답은 O입니다.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한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디벗을 사용하다 보면 누군가의 저작물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올바르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워 건강한 디지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저작권 수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